안녕하세요. 잡쇼광입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한국의 안보 보장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것까지 보여주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각종 무기 체계들을 더욱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절차가 최근 마련돼 북한을 비롯해 주변국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미래 방산의 핵심 키워드인 유무인 복합 체계와 무인화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이 치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공세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앞서 2일 한국의 국민 애도기간임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거리 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을 동해상 NLL 이남으로 발사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이 넘어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미사일 방향이 울릉도 쪽이라 한때 울릉군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냈는데요. 심지어 동맹인 한국의 안보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안보팀이 동맹국, 우방국과 협력해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지역 긴장을 높이고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며 모든 나라가 북한의 행위를 규탄해야 하고 북한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꽁꽁 숨겨왔던 하늘의 눈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며 한국이 동북아 안보의 핵심 축임을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국방부는 미국 5대 정보기관 중의 하나인 국가지리정보국 NGA를 방문해 한미 정보 협력과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국방부는 NGA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대한 브리핑을 받으며 최근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무더기 발사와 포병 사격에 관한 정보를 공유받았습니다. 특히 NGA는 NLL 남쪽으로 떨어진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연쇄 도발의 발사 원점들을 한눈에 또렷이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막강한 정보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NGA는 방대한 위성, 드론 영상 정보를 분석하는 지리 공간 정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으로 머리 위에 CIA, NSA로도 불리며 하늘과 우주에서 지상을 감시해 하늘의 눈으로 통합니다. 즉 이번에 미국이 하늘의 눈을 한국에 첫 공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인 것으로 앞으로는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우리도 오로지 미국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자체적으로도 북한을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 삼축체계 보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개량형을 조기에 전력화하고 첨단 기술 연구를 전담할 사령부를 신설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2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기존 장사정포를 상대할 장사정포 요격체계는 현재 2029년까지 체계 개발을 진행하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북한의 저탄도 공력비행 신형 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라고 설명했는데요. 즉 북한이 최근 잇따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스, 유도 기능이 있는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를 요격하는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장사정포 요격체계 2는 사실상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를 상대하는 새로운 체계로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2형, 순항미사일 대응체계, 고위력, 초정밀, 전천후,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전력 등 한국형 삼축체계 능력이 보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이전보다 빠르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한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무기들을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우리 군은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빠른 시간 내에 각종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획득 절차 설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체계는 국력의 기반이 되는 국방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거나 도입하는 국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를 해외에서 사오거나 국내에서 개발해 군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획득이라고 하는데요. 구매 개발이라고 해도 될 말을 어렵게 획득이라고 표현한 건 절차가 갖는 전문성 때문으로 획득은 어떤 무기를 만들지
살지, 그 개념부터 최종 생산품이 수요자에게 공급될 때까지 거치는 일련의 과정들을 말합니다. 우선 프랑스의 경우 핵무장을 안보의 기본으로 삼고 든든한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군사력과 외교력을 활용하는 획득구조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방산회사들을 통합하고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게 저렴한 무기들도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었고, 소유 제기와 연구개발, 생산이라는 3단계를 모두 통합한 병기본부 DGA를 만들어 방위산업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냉전 시대에도 나토와 달리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왔고, 세계 100위 방산업체 순위에 프랑스 업체가 8개나 포함될 정도로 방위산업이 성장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대로 된 획득 절차가 생긴 건 1972년으로 이때 소유기획제도와 국방획득관리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시행착오를 거듭하던 우리 군은 1979년에 국방기획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 미국이 활용하던 계획예산 절차로 정해진 국방재원을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업무 방법입니다. 1983년부터는 좀 더 진화한 국방기획관리제도 PPBEES라는 미국 제도를 도입해 해외 구매 절차를 제도화했고, 획득의 모든 단계에 품질 보증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켰습니다. 이후에도 수십여 차례 획득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제도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무기 획득 시스템은 사전에 충분히 계획된 상황에서 무기 도입이 이루어지는 중장기적인 구조라 획득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연결성과 융통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제도가 오래된 만큼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발굴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한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의 무기 획득 시스템을 보면 군의 소요 제기, 소요 검토, 소요 결정, 선행 연구, 사업 추진 전략, 소요 검증, 중기 소요 전환, 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편성, 구매, 운용에 이르기까지 최소 7에서 10년가량 걸립니다. 심지어 R&D 형태의 획득 사업은 더 장기간 진행되는데, KF-11 획득 사업의 경우 2001년 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후 21년이 지났으며 최종 양산 완료 시점인 2030년까지 약 30년이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기존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를 혁신해 획득 절차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 단축하기로 했는데요. 동북아 지역의 안보 불안정성 증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장 영역 확대 등 도전적인 상황에 대처하려면 유메인 복합체계를 중심으로 한 첨단 무기체계들을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2년의 긴급소요 획득 절차와 5에서 7년 일반 획득 절차 사이에 중간 단계 획득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방사청은 K9 유무위 복합포대, 군집공격 무인 수상정, 다목적 저피탄 무인 편대기 등 지상, 해상, 공중 분야의 유무인 복합체계 시범 개발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관련 기술 개발과 시제품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K9 자주포와 때를 지어 적 함정을 공격하는 무인 수상정 시제품이 5년 내에 출시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새로운 획득 절차가 민간 기술력을 군으로 유입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얼마 전 미래방산의 핵심 키워드인 유무인 복합체계와 무인화 기술이 DX코리아 2022에서 대거 공개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무기들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4단급 이상의 고성능 무인 전략기와 스텔스 기능을 고려한 차세대 무인 전투 드론, 다목적 무인 차량인 아리온 스맷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었는데요. 특히나 바퀴 달린 로봇 아리온 스맷의 개발이 완료되면 폭탄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은 물론 북한 병사의 AK-47 소총을 맞아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어 북한을 대응할 주요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적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려면 국방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이는데요. 첨단 과학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 군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국방혁신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획득체계 설계와 법제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